안녕하십니까. 주식을 접하게 하는 남자 주점남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APR이나 뭐 달바 같이 모두 모든 분들이 좋은 거 아시는 기업이 아니라 숨은 강자 기업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제닉입니다. 근데 이게 APR이 아까 영상 찍기 전에 보니까 한 10% 이상 상승폭을 보이고 있던데, 뭐 그렇다면 이거 비싸다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닉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K뷰티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APR처럼 뭐 잘 나가는 브랜드의 제품들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색조 화장품이나 뭐 틴트 같은 거 있겠죠? 색조 화장품이나 그러고 뷰티 디바이스 뭐 APR의 뭐 메디큐브 같은 그런 디바이스들을 뭐 떠올릴 수도 있으시겠는데, 최근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의외의 제품이 전체 화장품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스크팩인데요. 마스크팩인데 이게 과거에 뭐 저희 뭐 자기 전에 막 붙이는 거 있잖아요. 자기 전에 붙이는 시트 마스크, 뭐 이것도 물론 상승하고 있지만 이게 견인한 것이 아니라 하이드로겔 마스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살펴볼 제닉은 단순히 마스크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수출 성장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래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봐보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 마스크팩 수출이 왜 전체 화장품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와, 그러고 두 번째로 제닉이 왜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닉의 영업이익률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보다 높은 이유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흐름부터 봐보겠습니다. 이 최근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면은 뭐 틴트나 쿠션 같은 색조 제품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수출 구성을 보면은 2025년 기준으로 여전히 기초 화장품이 74.7%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K뷰티에서 왜 색조보다 기초의 비중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까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피부를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해외 소비자들이 K뷰티에서 원하는 거는 단순히 한국 아이돌, 저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블랙핑크 좋아하는데, 블랙핑크의 뭐 같은 아이돌의 립 컬러나 메이크업이 아니라 이 맑고 촉촉해 보이는 피부, 뭐 이른바 뭐 유리알 피부라고 한대요. 그렇게 막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피부가 좋나 봐요. 유리알 피부, 그리고 뭐 글래스 스킨으로 불리는 이 한국식 피부 표현 자체를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색조만으로는 이런 글래스 스킨으로 갈 수가 없겠죠. 쿠션이나 이 파운데이션은 피부를 뭐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겠지만, 뭐 실제 피부결이나 수분감은 결국 스킨케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결국 이게 토너나 세럼, 그리고 크림, 그리고 저희가 오늘 중요하게 다룰 마스크팩 같은 기초 화장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게 수치가 막 그거는 아닌데, 외국인 분들이, 백인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백인 분들이 막 죽은 깨도 많고, 이게 백인 분들 막 나이 들면은 막 피부가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가지고 아마 이 한국인들의 피부를 부러워해가지고 이 K뷰티가 결국 이게 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K뷰티의 경쟁력은 메이크업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인처럼 피부를 관리하고 싶다는 글로벌 소비자들의 욕구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닉이 생산하는 마스크팩은 이러한 한국식 스킨케어 루틴을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기초 화장품 많잖아요. 기초 화장품 중에서 왜 하필 하이드로겔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보그 기사인데, 하이드로겔이 해외 소비자들에게 한국인 피부의 비결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고는 이 하이드로겔 마스크를 소개하면서 더 베스트는 하이드로겔 마스크 R K-뷰티 시크릿 웨폰 포 글래스 스킨 이른바 코리아 스킨의 비결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한국식 피부 관리법을 상징하는 제품으로 하이드로겔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 한국인처럼 피부를 관리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고,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그 방법을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 시트 마스크보다 피부에 밀착되는 느낌이 강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투명해지는 모습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능성뿐만 아니라 SNS나 쇼핑 콘텐츠에서도 보여주기 좋은 제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보그가 하이드로겔을 코리아 스킨의 비결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은 하이드로겔이 단순한 유행 제품을 넘어서 K-뷰티 스킨케어를 대표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닉은 바로 이 하이드로겔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흐름에서 마스크팩이 실제로 수출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마스크팩의 수출 금액은 2024년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2024년 월 평균 수출액은 약 4천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2025년에는 약 5,100만 달러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2026년 4월에는 무려 약 8,100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최근 기간 중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률이 또 이게 정말 대단한데 전년 대비 약 49%가 증가했죠. 그리고 이 숫자들을 보면은 거의 30% 못 넘는 달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월별 데이터가 주문 시점이나 기저효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두 달만 튀어오른 게 아니라 월 평균 수출 금액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마스크팩 시장은 팬데믹 이후에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이게 팬데믹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보면은 그럼 전체 화장품도 상승할 것인데 마스크팩도 결국 동반수에 받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한번 증감률 한번 추이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결국 마스크팩이 전체 화장품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 약
20% 정도 증가했지만 마스크팩은 29.6%, 그리고 2025년에도 전체 화장품 증감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마스크팩 수출 증가가 단순히 K뷰티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른 동반 성장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K뷰티 안에서도 이 소비자의 선호가 마스크팩, 특히 하이드로겔 제품 쪽으로 더 강하게 이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마스크팩 생산 비중이 높은 제닉은 화장품 시장의 전체 성장보다 더 높은 수요 증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산업 전체의 이 흐름은 제닉의 실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닉의 매출은 2023년까지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2024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은 499억 원에서 2025년 782억 원으로 큰 폭의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게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2024년 60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서 2025년에는 약 150억 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영업이익률로 또 보면은 영업이익률은 19.2%를 넘어섰는데, 결국 제닉의 실적은 단순히 매출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 이익이 영업 레버리지로 연결되면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과거 이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수요 회복과 가동률 상승을 통해서 고수익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분기별로 살펴보면은, 변동성은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와 2025년 3분기는 각각 영업이익이 55억 원과 57억 원을 기록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보여줬습니다. 20%가 넘는 OP 마진을 보여줬죠. 반면에 근데 4분기 매출액은 122억 원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영업이익 또한 1억 원 수준까지 둔화됐는데요. 이게 근데 다만 2026년에는 매출이 다시 294억 원으로 다시 반등했고, 영업이익도 34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11.6%로 2025년 연간 수준보다는 낮지만 두 자릿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5년 4분기 실적만 보면은 성장세가 꺾였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2026년 1분기의 매출은 빠르게 회복됐다는 점에서 이게 일시적인 주문 공백이나 계절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어떤 제품이 제닉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닉의 매출 구성을 보면 핵심은 역시 위탁 생산입니다. 2025년 1분기 약 178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6년 1분기 294억 원까지 증가를 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위탁 생산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26년 1분기에는 252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반면에 이 브랜드나 수출이 매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이게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출의 비중이 절대값은 계속 커지고 있으나 수출의 비중이 적어진다면은, 그렇다면 완전히 내수용 아니냐라고 막 오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 결국 제닉의 핵심은 위탁 생산, ODM이에요. 그럼 ODM이면은 이게 국내 브랜드사, 결국 국내 브랜드가 하이드로겔을 팔 테니까 국내 브랜드사에게 국내 매출로 찍히겠죠. 그러고 국내 브랜드가 해외로 수출이겠죠. 해외로 이 하이드로겔을 팔면서 결국 여기서는 수출로 찍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제닉의 국내 매출이라고 찍혀 있더라도 결국 이 수출의
수출 증가가 하는 것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닉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바로 캐파 확대, 생산 능력 확대입니다. 2024년까지 이 6천만 개 수준의 생산 능력에서 2025년 약 9,700만 개, 9,700만 개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 기존 아이 패치 중심이 아니라 얼굴 전체에 사용하는 페이셜 마스크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제품 역시 눈 밑에 붙이는 이 소형 패치보다는 얼굴 전체를 덮는 하이드로겔 마스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다만 생산 능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공급 증가로 인해 판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국내 판매 판가는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산량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판가 하락을 물량 증가로, 그러니까 Q가 올라가는 거죠. 물량 증가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캐파 확대 자체도 중요하나 신규 생산 능력이 실제 매출과 가동률 상승으로 연결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제품별 판가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이패치 판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얼굴용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국내 판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얼굴용 제품의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대량 주문이 늘어나면서 개당 가격이 낮아진 영향으로 지금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수출 판가는 국내 판가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국 제닉의 입장에서는 국내 판매 단가 하락만 놓고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수출 비중 확대와 생산량 증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얼굴용 제품은 아이 패치보다 제품 크기가 크고 사용되는 원료 또한 많기 때문에 절대 판매 금액 측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향후 실적의 핵심은 단순한 개당 판가가 아니라 수출 비중, 그리고 제품 믹스, 생산량이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이게 오늘 제일 하이라이트로 생각해서 제닉 한번 선정해 봤었던 건데, 제닉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영업이익률, OP 마진입니다. 2025년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제닉의 영업이익률은 19.2%로 이는 국내 대표 위턱 생산업체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의 영업이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다양한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하면서 인건비나 설비비, 그리고 뭐 연구개발비도 있겠죠. 연구개발비 등 고정비 부담이 큰 구조입니다. 근데 반면에 제닉은 하이드로겔이라는 수익성 높은 제품의 생산 역량이 집중돼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OP 마진이 보다 높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이드로겔은 일반적인 시트 마스크보다 제조 기술이나 설비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 가능한 업체 또한 제한적입니다. 결국 이 높은 제품 단가와 그리고 제한적인 경쟁, 그리고 가동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높은 영업이익률로 연결되고 있는 점입니다. 물론 2025년에 19% 영업이익률이 매년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2024년 흑자 전환 이후에 2026년 1분기까지 두 자릿수, 아까 25년 4분기는 제외하고 26년 1분기까지 두 자릿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일회성 이익 개선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제닉은 이 하이드록의 마스크팩 시장의 성장과 생산 능력 확대가 동시에 맞물리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마스크팩 수출이 최근 2개년 동안 전체 화장품의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단순히 K뷰티 성장의 수혜가 아니라 K뷰티 안에서도 더 빠르게 성장하는 제품군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산 능력입니다. 제닉은 2025년 얼굴용 하이드록의 마스크 생산 능력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 늘어난 생산 능력이 실제 주문과 가동률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판가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성,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수익성입니다. 제닉은 2024년 흑자 전환 이후 2025년 4분기를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2026년 1분기에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하이드록의 수출 성장과 얼굴용 캐파 확대, 그리고 위탁 생산 업체 대비 높은 수익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제닉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리스크는 하이드록의 특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집중도가 있겠고, 그리고 캐파 확대 이후에 판가 하락 가능성, 그리고 분기별 주문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매출이 증가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수출 판가와 가동률, 그리고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닉 기업 분석 한번 맞춰보고 아마 다음 주에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요즘 그 전력 관련주들이 이게 주가가 엄청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력센터 한번 산업 분석 영상 들고 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